자, 안녕하세요. 강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사법, 변화법 중에서 반어법과 역설법, 그다음에 서리법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표현과 반대되는 상황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학생 중에서 여기 있는 반어하고 역설을 헷갈려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어하고 역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설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겉끼리의 서로의 부딪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 겉만 보더라도 뭐가 나타나 있다. 모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부정적인 거지요. 축복은 긍정적인 거지요.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같이 놔두고 있으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법 되겠고. 자, 반어법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것과 속에 숨어 있는 것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일찍 왔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찍 왔네. 근데 진짜 일찍 온 거는 반어가 아닙니다. 일찍 왔네 이렇게 했는데 늦게 왔습니다. 일찍 왔네라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요. 그렇지만 상황은 어떤 겁니까? 속 사정을 보니까 늦게 온 겁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그 이면에 있는 의미가 다르지, 그치?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반어법의 예시들인데, 반어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 반어인지를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 이렇게만 주면. 왜냐하면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황 설명과 함께 한번 왜 반어법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강규의 상행은 산업화 사회에 대한 비판 혹은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산업화 사회에 순응하는 소시민을 비판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차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거지.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겉으로는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경쾌하네 끝이야.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반어법이 됩니다. 자,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여기 보면 어때요? 뭔가 모순적인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하급반 교과서가 외우기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외우기 좋은 하급반 교과서는 뭐냐 하면 획일화된 독재사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우기 좋아라 할 때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반어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다니 눈물 흘리오리라 문제없지, 그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싶어. 이게 속마음이야. 근데 겉으로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라.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근데 이 먼 후일의 제일 마지막 년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시적 상황은 어떤 거예요? 잊은 거야? 잊지 않은 거야? 잊지 않은 거야. 겉으로는 잊었노라라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잊지 않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4번도 반어법 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러면 영어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 자유가 박탈된 상황.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서 듣는 거지, 그지? 그럼 영화 전에 있는 애국가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아니죠. 경청하지 않겠지, 그지? 이 경청한다 역시도 반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전해오던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때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소하지 않은 사람이지. 겉으로는 사소하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나? 반어법. 자,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인 명관이로구나. 이름난 관리 요거는 긍정적인 거야. 근데 요 앞에서 자 이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춘향이를 떠보기 위해서 내 수청도 못 들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춘향이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 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여기서 뭡니까? 아내의 죽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운수 좋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로 운이 없는 것과 사이에 서로 뭐가 있다? 반어적인 것이 있다. 자, 신경님의 농무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이제 농촌 사회에서 뭔가 이제 이 이촌향도 뭔가 이제 그 공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야. 그럼 쇠전이라는 것은 소를 사고 파는 곳, 도수장은 소를 죽이는 곳이야. 소라는 것은 농민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치? 근데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납니까? 아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요. 아까 있었던 김광규의 상행, 또 김광규의 상행입니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요거 어때? 농약 때문에 질식한 풀벌레 울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야 방송이 잠든 뒤 전파 소리 같은. 자, 이 심야 방송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거지.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뒤의 전파 소리. 여기서는 진실을 알리는 전파 소리가 되겠습니다. 듣기 힘든 소리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 그래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게 뭐가 되는 거고 반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12번.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지. 되겠나? 많은 돈을 벌었어. 물질적 가치만 추구한 사람이지, 그치?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규는 뭐한 사람이에요? 시인이죠. 시인의 입장에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보겠지, 그치? 근데 이 사람 보고 훌륭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훌륭한 건 진짜 훌륭한 겁니까? 아니죠. 반어적으로 반어적으로 쓴 거지, 그치?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좀 반어법에 감이 옵니까? 반어법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역설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 자체가 모순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자, 역설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모순 형용과 모순 어법이 있습니다. 모순 형용이라는 것은 수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것과 아우성, 찬란한 것과 슬픔
요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자, 모순 어법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되네. 요렇게 사랑과 이별 요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영상을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여기 밑에 보면 예시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들이 왜 역설법인지를 한번 찾아봐. 결별과 축복 이런 식으로. 역설법은 전부 다 뭐냐 하면 함께 있을 수 없는 말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찾아보세요. 시작. 자, 찾았습니까? 자, 두 번째 예시 볼까?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이건 뭐가 부딪히니? 산에서와 산을 그리며가 부딪힌다. 산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산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같은 말 맞나? 요게 전제된 표현이지. 근데 산이야. 산이 아니야. 부딪히지. 찬란한 거 긍정, 슬픈 거 부정. 괴로운 거 부정, 행복한 거.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게 동시에 있는 거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이육사의 시에서 강철이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무지개는 희망을 의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운 것과 서러운 것이 같이 있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청각의 후각화. 이것도 긍정적인 거지, 그지? 근데 귀 먹는 것은 부정이지. 자, 꽃다운 님의 얼굴, 저 꽃다운 님의 얼굴 긍정이지. 눈 머는 것은 부정.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같이 있는 거야. 님은 갖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타고나면 제가 기름이 됩니다. 이거 봐봐.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기름이 있다가 이게 뭘로 바뀌고 재가 되지, 그치? 요게 인과관계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 인과관계가 뒤집혔지. 그지?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요런 것도 역설이다. 사랑은 긍정.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되네. 부정. 이게 바로 역설법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설적 상황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한번 봐봐. 자, 요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비합리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겉과 속이 다른 거 요거 반어법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역설적 상황 이렇게 얘기해. 자, 김유정의 만무방에서 응호가 자기 논의 별을 훔칩니다. 자기 논의 별은 자기 거잖아. 근데 그걸 훔치는 거야. 왜 훔치지? 자기 논의 별을 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고 하면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거든. 그러니까 훔치는 거야. 역설적 상황. 난소공 집이 팔리는 비참한 상황이지. 부정적 상황인데 여기가 기타를 치고 있어. 되겠지? 이렇게 기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서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서리법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의문문의 형식이 있는데 궁금하냐 궁금하지 않느냐. 궁금하지 않는데 물어보면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는데 물어보는 의문문이다. 자,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거는 가난하지만 but 외로움을 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거는 없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 되겠지, 그지? 정서가 직접 들어가는 서리법은 감정 분출이면서 영탄법 이렇게 돼 있지. 서리법 중에서 있잖아. 느낌표를 찍을 수 있으면 영탄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서리법 중요합니다. 뭐 반어, 역설, 설이 다 중요합니다. 자, 도치. 자, 문장 성문의 위치를 바꾸어서 강조하는 것이다. 도치법 같은 경우는 자, 누구던가 이건 어때요? 이렇게도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누구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 바로 도치법. 자, 마지막으로 대꾸법 같은 경우는 자, 짝꿍을 대꾸법 너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다.
짝을 이루어서 조사, 어미, 접사가 반복되면 그게 바로 대꾸법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 풀잎에도 짝꿍,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짝꿍, 상처가 있다. 그럼 짝꿍 이루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애도 조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 상처가 있다, 이렇게 시어들이 반복되고 있지, 그지?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꾸법인 거야. 자,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짝꿍,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짝꿍,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같은 문장 구조잖아. 대꾸법. 자, 나는, 당신은, 나룻배 행인. 자,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렇게 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문장 구조가 같아야 되고 연속적으로 나오면 대꾸법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19년도에 대구요거에서 나온 서술형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멈추시고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풀이 한번 해봅시다. 했나요? 자, 가다에서 보기 A와 가장 관련 깊은 구절을 찾아 쓰시오. 자, A 보니까 역설법 되겠습니다. 그럼 역설법 찾는 거예요. 자, 가에서 역설법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상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나 한번 볼까? 나에서는 역설법이 어디 있지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부분 쓸게요.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 다음 다 갈까? 자, 이 다 때문에 이 못 맞추는 친구가 많았어. 역설이라는 것은 동시에 있는 게 힘든 거잖아, 그치? 여기도 봐봐. 이 부분이 정답이야.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왜 그런 줄 아니? 뭔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높이가 있어야지만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높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위에 높이도 폭도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모순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18년도에도 저 역설법도 나왔고요. 자, 나에 사용된 표현법, 이게 나에 사용된 표현법이 바로 역설 되겠습니다.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4번. 외로운 거는 부정적 상황, 황홀한 것은 긍정적인 것. 역설적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다의 기억에 나타나는 화제 정서가 가장 유사한 거예요. 다의 기억이 어떤 거였냐 하면 여기 이육사의 절정, 방금 우리가 했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부분이었어. 근데 역설법이 쓰인 것인데 정서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정서니까 정서는 강한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역설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 조교쌤이 잘못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답이 몇 번이었냐면 지금 3번이었고 자, 내 두 동공이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 내 어떤 불의의 짐승처럼 무찔리기로 나의 세상이 거룩한 1월에 무슨 회한인들 남겨서냐 후회와 한탄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나는 어떤 거야? 이제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겠다. 강한 의지가 드러난 거지. 그지? 답이 3번이었습니다.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구체적 형상화,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요걸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